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6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들어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당원들, 신규 가입하는 당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호남에서도 당원 가입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지율 조사에서 상당히 민주당에 앞서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일종의 컨벤션 효과, 또 이준석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국민의힘 유지될 것인가? 이 지지율 같은 것이. 자, 그것은 결국은 이준석 효과, 컨벤션 효과, 전당대 컨벤션 효과라면은 이준석이 어떻게 할지 하기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사실 이준석은 이 정치에서 아마추어나 다름없죠. 국회의원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아직 30대, 그리고 선거에서 3번이나 낙선을 한 그런 경험은 일단 정치권에서 한 10년 동안 최고위원도 하고 이렇게 정치권 언저리에 있었다는 그것인데, 과연 이 프로 같은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격식 파괴만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정치, 이런 것으로 그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준석의 실력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윤석열의 입당 문제나 안철수와의 합당 문제, 이것은 아직은 예단하기 힘듭니다. 윤석열과는 일종의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고, 안철수의 합당 문제는 이 어떤 신설 합당이냐, 그리고 당명을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평가는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을 듯도 싶습니다. 다만 두 가지죠. 대표면은 대외적인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당내 문제도 있죠. 또 당내 문제 중에서도 일단 당내 대권 주자들 관리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외부의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김동연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당장 대표된 지 며칠 안 되는데 평가하기는 이럽니다.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초반의 당무 운영이죠. 당의 운영입니다. 지금 당 안에는 그 중진들이 줄줄이 있고 본인과 경선을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원내지만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있고 당 원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로 중진들, 그리고 일종의 프로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의 실력이 한계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한 며칠 사이의 이준석의 당무에 관해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실의 벽에 좀 부딪히고 있다. 일단 당무 부분에서 대권 주자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무 문제가, 자, 첫 당직 인선을 하면서 황보성이 수석 대변인, 그리고 서범수 비서실장을 선임을 했죠. 그 과정에서 최고위원들과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들 따로 선출돼 있죠. 전혀 상의도 없고 협의도 없었다. 그리고 통보조차 못 받았다. 그렇게 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상당히 반발을 했고 항의도 했었죠. 자, 그런데 어제 또 이 사무총장의 한기호, 또 정책위 의장의 김도업,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또 최고위원들과 상의나 협의는 물론이고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들이 지금 서서히 일종의 뿔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최고위원 회의가 계속되면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서로 화기애애하게 상견례를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집단적인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수진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상당히 캐릭터가 강하죠. 자, 그래서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친박의 중진입니다. 그 청와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이 정무수석까지 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 김재원 의원이 상당히 또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사 문제에 패싱을 당한, 최고위원들의 패싱을 당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준석 또 대표가 경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여기에 대해서도 김재원 의원이 오늘 비판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선출직은 말 그대로 국민이 뽑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그것은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 국민들이 뽑으니 국민주권주의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시험을 본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와 맞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오래 해보니 정말 이 학식은 낮고 일단 어떤 지식 같은 건
좀 모자라도 본인의 열정 이런 것으로 국민들을 정말 애정으로 대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더 많다.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 군사작전에서 적군을 역할을 하는 내가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일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런 논란 정도로 이준석의 아마추어리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당직 인선, 가장 중요한 당직 인선은 사무총장이었죠. 사무총장이 왜 중요하냐?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래 돈과 사람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그리고 자금을 관리하죠. 특히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이후에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되는 사무총장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또 대선을 하게 되면은 대선에 돌입하면은 뭐 선대 본부장 뭐 이런 것도 맡게 됩니다. 사무총장이. 그래서 아마 이준석은 나름대로 사무총장의 의미가 있는 사람을 앉히려고 권영세 의원, 사선이죠. 권영세 의원에게 삼고초려를 했다. 그런 말이 나왔죠. 권영세 의원은 아시다시피 친박계입니다. 중국 대사도 했고 또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이런 것도 한 인물이고 대표적인 친박계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권영세를 사무총장에 앉히려고 상당히 삼고초려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준석의 노림수는 뭐냐? 이 친박계 출신 사선 권영세 저번에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하려다가 마지막에 접었죠. 권영세를 사무총장에 앉히면 유승민계, 본인이 유승민계라는 그런 개파 논란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친박과 유승민은 완전히 이 물과 기름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파 논란을 좀 숙지게 하려는 노림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영선 당대표,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지 못한 당대표라는 이 불안감을 사선 중진 권영세가 딱 받쳐주면은 이 불안감을 좀 하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권영세를 사무총장으로 앉히려고 노력을 했지만 권영세가 계속 고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특정한 당직을 맡기보다는 더 자유로운 위치에서 대선 승리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자,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껄끄럽죠. 뭐 당대표, 아들뻘 되는 당대표 모시기에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가장 빈번하게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좀 껄끄러운 게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물리적인 껄끄러움도 있지만 본심은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권영세 전 대표가 보수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했다. 탄핵을 주도하는 유승민과 같이 나갔었고 또 지금도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도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표 밑에서 사무총장을 친박계 핵심이었던 본인이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 이 대권 주자들이 당내에 있는 대권 주자들 지금 이준석이 당내 대권 주자 우선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내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탄핵 찬성파 일색입니다.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전부 탄핵 찬성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을 떠나서 바른정당에 갔다가 복귀를 한 인물이죠. 그런 상황에서 친박계의 핵심이었던 본인이 이 사무총장을 맡아서 그 대권 주자들 당내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싫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 다시 이 러브콜을 보낸 이준석이 사무총장 러브콜을 보낸 인물로 알려진 인물은 권성동입니다. 권성동도 사선 복당파죠. 그런데 권성동은 권영세와 달리 과거에 그 탄핵 소추위원장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그래서 또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권성동에게 접촉을 했는데 또 권성동은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뭐 강릉 친구, 뭐 외가 친구 이런 그런이라고 알려졌었고 또 윤석열과 회동도 했었죠. 자, 그런데 권성동도 여러 가지 부담을 느꼈는지 특히 지금 윤석열과 이준석이 일종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권성동도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선의 한기호
육군 중장 출신이죠. 한기호, 무색무취한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앉혔는데 이것마저도 또 최고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아서 최고위원들이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죠. 정책위 의장입니다. 과거에 당 3역하면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원내총무였죠 그때는. 지금은 원내대표를 경선을 해서 뽑죠. 그리고 그 직전까지는 정책위 의장과 일종의 이 한묶음을 해서 러닝메이트로 뽑았는데 이번부터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또 위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정책위 의장도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하다가 잘 안 돼서 결국은 김도업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업 정책위 의장 둘 다 영남 출신이 됩니다. 그 전에 뭐 영남 배제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 현실에서 정말 실제로 당 운영을 하다 보니 거의 영남 일색이기 때문에 영남 배제론 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원내대표 울산의 김기현, 정책위 의장 부산의 김도업 이런 조합이 된 겁니다. 자, 정책위 의장은 기본적으로 원내대표 파트너죠. 원내대표가 뭐 정책적인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책위 의장이 정책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콤비를 맞추는데, 김기현, 김도업, 영남의 중진 의원들입니다. 원외인 이준석이 패싱 당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인 거죠.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안이 없다. 그래서 지상욱, 탈당파 지상욱을 유임을 시키는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한 명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여성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선출된 청년 최고위원 빼고 4명 중 3명이 여성입니다.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김재원만 빼고. 그런데 또 지명직도 여성으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하니 과연 이게 성비가 맞느냐, 자, 그런 문제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너무 아마추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또 이준석은 그 지명직 최고위원이 비워놓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당 합당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비워놓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전에 국민의당에게 지분은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은 거꾸로 합당에 대비해서 국민의당에 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쪽에 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워놓는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죠. 자, 이런 상황.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김재원이 연일 견제를 하고 또 조수진 수석 최고위원과도 갈등을 이렇게 최고위원들을 패싱을 하니까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눈빛으로 이준석의 당무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준석이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보면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인가요? 어디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아마추어다. 당내에 프로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보기에는 당무에서, 최소한 당무에서는 물론 대선 주자 조율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당무에서는 아마추어 이준석의 그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중진 연석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당헌 당규에. 중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목근의 혼술이었습니다.